안녕하세요. 대치 스카이에듀의 학생들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팀장 조용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처음으로 공부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아주 쉬운 것부터 먼저 하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목별로 공부량을 어떻게 비율을 두고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적으실 필요도 없고요. 제가 얘기한 내용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기억하시기 정말 좋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할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동간에 갑자기 생각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 포스트잇, 이게 한 장만 있으면 아마 기억이 다 나실 거예요. 네, 제가 어떻게 과목별로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처음 과목별로 비중을 줄 때 학생들이 그래도 수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그 수학 과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중을 이렇게 반을 적으셔서, 네, 포스트잇 반을 적으신 다음에 그 아랫부분이 바로 수학이에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공부량, 하루의 공부량의 반 정도는 수학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가능하고, 수학이 비중이 큰 만큼 시간 비율도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러니까 반 정도를 딱 적으시면 여기 수학이라는 과목이 딱 나와요. 그리고 위에 남은 반 정도를요, 또 반을 또 이렇게 적어주세요. 네. 그러면 한쪽에 거기가 국어.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영어의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온다, 난 영어에 좀 자신 있다 그러면요, 나머지 부분을, 모서리 부분을 살짝만 적어주세요. 영어에 자신 있다면. 난 영어가 약해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넓게 적어주세요. 네. 네, 이 부분이 바로 영어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탐, 가탐, 선택 과목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성적이 부족하면 이때는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요일을 월수금이나 화목토를 나눠서 월수금 선택 1과목, 화목토는 선택 2과목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보편적으로 하루에 4과목을 다 공부할 수 있는데, 혹시 이제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 공부하는 게 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민을 많이 하지 마시고 하루에 4과목을 다 하시되 양을 줄이시면 돼요. 그거를 숙달하고 숙달하면 그 양이 점점 늘어나서 많은 양들을 하루에 다 소화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궁금한 친구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냐면, 선생님, 과목별로 그러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순서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요. 네, 공부하는데 정해진 순서가 상위권 학생들 옆에서 되게 많이 지켜보면은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더라고요. 첫 번째, 가장 공부를 먼저 시작할 때 과목은 국어. 네. 두 번째, 어학을 했잖아요. 영어랑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주세요. 네. 그럼 효과를 좀 더 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과탐을 공부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학을 공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짰냐면, 국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80분짜리 하나를 풀어도 시간이 오버돼도 기껏해야 10분 내지 15분밖에 지나지가 않아요. 네. 그 시간이 지나고 영어나 가탐을 공부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10분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문제, 3문제, 4문제만 던져줘도 하루 종일 수학만 갖고 놀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과목들은 시간이 늘어지는 과목들이 아닌데, 유독 수학이라는 과목은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늘어지는 과목이에요. 먼저 국어나 영어나 사과탐을 끝낼 수 있으면 끝내시고 나서 수학을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공부가 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국어가 시간이 넘쳐서 20분을, 30분을 더 소요했다, 사과탐을 영어를 공부해서 1, 20분 더 소요를 했다, 친구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머지 시간을 수학을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그 부족한 시간은 우리가 짜투리 시간 같은 거, 특히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때 가서 어느 정도 밀렸던 것들을 조금 나누어서 한다 그러면 그게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학부모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질문을 해서 내용을 적은 것도 있지만 내가 공부를 해서 성적을 많이 올리고 싶다면요. 하루에 4과목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돼요. 맨 처음에는 속도가 없어서 이게 잘 이루어질까? 이게 될까? 수학하면 끝나는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양을 줄이시고 나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요. 숙달이 돼요. 복습하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이게 공부에 대한 숙달이 돼서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도 상위권 학생들처럼 하루에 4과목을 전체를 다 공부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반복과 숙달을 연습해야 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가진 원리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시간으로 공부를 안 해요. 뭐냐면 공부를 속도로 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 과정들을 다 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못하겠는 시간 안에? 그러면요. 양을 줄이시면 되고 제대로 공부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걸 계속 반복 숙달하시면 시간은 자동으로 줄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 하면 될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공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서 하시면 시간은 줄게 돼 있어요. 예, 자동적으로 학습량은 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 하시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유튜브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하는 과목별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학생들도 아마 그런 것들 설명이라던가 이런 걸 들어보면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얘기해요. 6등급에서 국어 열심히 했더니 1등급 나왔어요. 몇 개월 만에. 사실 들어가서 내용을 들어보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3등급에서 1등급 나온다던가. 원래 공부를 잘했던 애야 안 했던 것 뿐이지. 그런데 있잖아요. 공부를 과목별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등급을 맞고 어떤 등급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갖다 하나하나 사선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정말 궁금하신 게 있으면요.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공부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사실. 그 학생들을 관리하는 관리 팀장인데요. 오히려 제가 모르니까 오히려 옆에서 배워서 어떻게 누구한테 배우냐?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식들을 배워서 그거를 계속해서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해요. 전달자라고. 그런 부분들을 아주 명쾌하고 짧게 단순하게 용어화시켜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가 굉장히 빠르고 실전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과목별로 그다음에 공부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한번 짜서 친구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자세한 내용들 계속해서 업로드 시킬 거니까 우리 친구분들 관심 있으시면 연영 보시고요. 정말 답답해요. 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댓글이라던가 학원에 전화를 직접 해주셔서 제가 못 받더라도 메모만 해주시면 저희가 연결해서 학생들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